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공작새가 2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은 왜 이렇게 화려하죠? 근데 이 녀석도 공작새일까요? 당최 모르겠는데요. 저랑 함께 오늘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에서 찰스 다인이 주장한 그 진화와 진화론과 관련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스타트 볼게요. 죄송합니다. 유성생식은? 아니 무슨 말이야? 유전적? 모르겠어. 다양성 확보? 다양성이 뭐지? 확보로 생존 확률을 높인대. 잘 모르겠는데 유성생식이 뭐지? 근데 유성생식이 생존율을 높인대요. 어떻게? 유전적 다양성 확보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성생식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확보가 뭔지. 다양성이 뭐냐면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근거하여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성생식을 모를 수도 있고요. 유전적이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말은 알아요. 확보라는 말도 알아요. 생존 확률이 뭔 줄도 알아요. 높이다라는 말이 뭔 줄도 알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유성생식은 뭐다? 높인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유전적 다양성 확보로 생존 확률을 높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성생식과 유전적이라는 말을 몰라도 무엇? 생존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중에서 죽는 거 사는 거 사는 확률을 높인대. 어떻게 해서 다양성 확보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확보해서 생존 확률을 높인다라는 말인가 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유전생식이 뭔지 유전적 다양성 확보가 뭔지 저랑 같이 분석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통해서 내가 현재 무엇을 모르고 얘를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읽어야 되면서 그 다음 계속 추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글쓴이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글을 추적해서 읽게 돼요. 오묘한 자연선택? 아, 그렇구나. 오묘한 자연선택이 갑자기 왜 나오지? 혹시 오묘한 자연선택이 유전적 다양성 확보인가? 계속 볼게요. 1859년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간했다. 발간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다가 발간해라는 말을 뜻을 한번 적어보시고 사전을 찾아서 뜻을 안 다음에 그 뜻을 적어보세요. 다인이 창고로 종의 기원은 책 제목이에요. 자연선택을 세상에 소개하여 유럽 사회에 충격을 줬다. 아, 그렇구나. 결과적으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윈이 충격을 줬대. 자연선택을 소개해서. 그 책 이름이 뭐야? 종의 기원이네. 인간이 침팬지와 그러면은 왜 충격을 줬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죠. 인간이 침팬지와 비슷한 영장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그의 주장은 그럼 그의 주장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선택이겠죠? 자연선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인간이 침팬지와 비슷한 영장류 조상으로부터 침팬지와 비슷한 영장류로부터 인간이 진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고 그쵸? 당시 유럽 사회의 세계관과 윤리관을 뒤엎은 것이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이라는 녀석이 자연선택이 나오는데 얘는 이 인간이
영장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라는 그의 주장이고 얘로 인해서 세계관과 윤리관이 뒤집어졌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야기한다면은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이 준 유럽 사회의 충격.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이게 요약하는 것이겠죠.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문단을 해볼게요. 문단이 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단이 있네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학생은 이 클리닉 수업과 관련하여서 선생님의 사고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저랑 같이를 왜 다 하지 않으냐면 이거는 제 공부지 여러분 공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추가로 2단락을 할 건데 이 2단락은 저는 끝나지만 저한테 이렇게 배웠으니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잘 하든 못하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정말로 어떻게 선생님처럼 가깝게 되고 저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저만 따라가서 한다면 전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제가 두 번째 단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와 관련하여서 계속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걸 하다가 중단한다면 그 학생은 평생 그런 자세로 살 거예요.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계속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괜찮아요. 다윈의 자연 선택론은 제공한데 뭐를 제공한다라는 거지? 볼게요. 근데 여기 쉼표가 있네요. 어떤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를 대물림하고 어떤 개체는 자신의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연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개체라는 것은 유전자를 대물림했고 이 어떤 개체라는 것은 유전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는데 이거를 설명한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새는 암컷이 수컷에 비해 우중충한 색을 갖는데 그렇죠. 수컷이 되게 화려하네. 그러면은 이 새가 혹시 수컷인가? 얘가 암컷인가? 이는 암컷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포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생존율이 높아진 자연선택의 결과물 때문이라고 여기까지 나오네요. 지금 새의 경우의 수를 얘기했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수컷보다 암컷이 우중충한 색깔을 갖는 건 결국 자연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다윈 생각이에요? 자연선택. 왜? 암컷은 뭐를 품고 있대요? 알을 품고 있고 이것은 무엇?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우중충한 색깔을 갖췄다라는 거네요. 가젤 영양의 몸이 가젤 영양? 지금 예를 들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가젤 영양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왠지 동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고라고 했으니까 새 말고 다른 동물인가 봐요. 가젤 영양의 몸이 천적보다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발달한 것도 자연 선택의 결과이다. 지금 보시면 그렇구나. 지금 이 문장은 뭐와 뭐를 통해서 새와 가젤 영양을 통해서 자연 선택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죠. 결국 그리고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생존을 자연 선택, 생존, 유리, 유전자, 대물림. 결과적으로 가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적으로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빨리 뛰는 법을 어떻게 터득했고 암컷도 뭐했다? 우중충한 색깔을 갖추게 되었다. 이 개체들은 이 어떤 개체 1번이에요? 아니면 어떤 개체 2번이에요? 1번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 바로 우중충한 색깔과 가젤 영양 빠른 가젤이 바로 대물림 된 거죠.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문단의 키워드는 자연, 생존율이 유전자와 대물림이 되겠죠. 그럼 얘를 일반화하면 뭐가 될까요? 자연 선택과 그 다음 생존율이와 유전자 대물림이니까 새랑 그 영양은 예시에 불과한 거라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생존율을 높인 자연 선택의 결과물은 유전자를 대물림하게 함. 이게 바로 뭐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일시정지 한 다음에 계속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몇 달러까지? 네, 6번째 달러까지 해보세요. 시작! 네, 6번째 단락까지 하셨어요? 저랑 그럼 7번째 단락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래요, 여러분. 이 글은 자연 선택만 나온 게 아니라 성선택 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선택이 대체 무엇일까요? 7번째 단락 저랑 긴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성선택 이론에 대해서 이미 6번째 단락을 읽으셨죠? 볼게요. 배우자 선택은 배우자가 뭐죠? 그렇죠. 남편이나 부인을 선택하는 것은 성내 선택과 성간 선택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어졌대요. 구조로 이루어졌다. 메커니즘 구조라는 뜻입니다. 네. 성내 선택, 성간 선택.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 첫 문장하고 두 번째 성내 선택하고 성간 선택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뒷부분에 당연히 설명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되겠죠. 실제 어때? 성내 선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간 선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비문학이라면은 뒷부분에 성내 선택에 대한 건데 성간 선택 선지 적어놓고 네, 맞다고 고르는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7번째 단락은 적어도 성내 선택과 성간 선택이라는 메커니즘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배우자 선택이 나온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재밌죠? 성내 선택은 배우자 획득을 둘러싸고 동성 개체가 동성의 반대말이 뭐지? 이성. 그러니까 남, 여. 개체가 개체는 무슨 말이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서로 싸우는 즉 수컷 간의 투쟁 혹은 암컷 간의 투쟁을 말한다. 자, 선생님 저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동성도 모르고요. 획득도 모르고요. 개체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잖아요. 성선택은 수컷 간 투쟁 또는 암컷 간 투쟁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성내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성내 수컷 간의 투쟁이고 암컷 간의 투쟁인 거잖아. 그렇구나. 같은 성끼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배우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동성 개체가 수컷이 혹은 암컷이 서로 싸우는 거 이것이 성내 선택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계속 추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어떤 개념 A가 모르더라도 이 A를 모르더라도 이 A에 대해서 1번, A2, A3번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A1에 대해서 읽고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 완전하게 개념을 보완하셔서 결국 A를 알게 되면 되는 거. 방금 한 게 그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난독증인 학생들은 읽다가 포기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힘을 겨루는 북방 코끼리 물범 수컷들의 싸움은 성내 선택의 한 예이다. 이 문장에서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힘을 기르는 북방 코끼리 물범 수컷들의 싸움은 성내 선택의 예이다. 이것은 이 문장의 핵심일까요? 아니죠. 이 문장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거죠. 이거에 대한 부연이 바로 뭡니까? 이거죠. 바로 무엇? 북방 코끼리 물범 수컷들이 무엇? 배우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동성개체 간 투쟁하는 것. 여기선 수컷이 싸웠잖아. 이게 성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장은 예시에 불과하는데 이게 왜 중심 문장이겠습니까? 볼게요. 그럼 볼게. 북방 코끼리 물범 수컷은 번식기에 싸움을 일으키는데 두 마리가 마주 향해 정말 성내 울부짖는 등 그 소리로 우열을 가린다. 승리한 수컷 물범은 서식지에 있는 20에서 60마리의 암컷을 차지한다. 여기까지.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수컷들이 서로 성내 선택을 하는 거네. 뭐해? 수컷 간 투쟁하고 있잖아. 그 예시가 어디에 나왔어? 북방 코끼리 물범을 통해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내 선택 나왔으니까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 성간 선택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성간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보면 돼요. 한쪽 성이 자신의 짝을 선택하는 경우다. 보통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컷 선택이라고도 한다. 아 그렇구나. 암컷 선택. 그러니까 성내 선택끼리는 같은 성끼리 배우자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성간 선택이라는 것은 암컷이 수컷을 싸우는 거구나. 수컷을 선택하느라 이게 성간 선택이구나. 근데 성간 선택은 뭐 암컷 선택이라고 하는데 왜 보통 암컷이 다 수컷을 선택한대요. 보통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암컷 선택이라고 한대. 수컷 공작새는 그럼 수컷 공작새가 이렇게 화려했던 이유가 뭐였던 거야? 보통 얘는 성내 선택인 거야? 성간 선택인 거야? 성간 선택이죠. 왜? 둘이 투쟁합니까? 아니죠. 둘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암컷이 누구를 수컷을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뭔 거야? 성간 선택인 거죠. 네. 그래서 수컷 공작새는 화려한 꼬리깃을 가지고 있는데 이 꼬리깃은 개체 자체의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뭐야? 그러면은 자연 선택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아. 생존에는 불리하다는 거죠. 근데 암컷의 눈길을 끄는 데는 유용해. 배우자 선택에 유용해. 이게 바로 뭐? 선성택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컷의 입장에서 암컷은 어떤 색깔을 가졌죠? 자연 선택에 근거하여서 우중충한 색깔을 가졌죠. 하지만 수컷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불리한 굉장히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수컷은 자연 선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선택이죠. 이게 가장 고난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마지막 단락은 중심 문장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성내 선택과 성간 선택. 성내 선택은 바로 뭐? 여기 그렇죠. 즉 이거고 그 다음에 성간 선택은 여기. 자 그러면은 키워드를 찾아보면 성내 선택, 성간 선택인데 성내 선택을 알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배우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동성개체가 싸우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성간 선택은 위와 달리 한쪽 성이 다른 성을 선택하는 거. 그럼 얘를 일반화하면 뭐가 돼요? 방금 말씀드린 거가 되겠죠. 무엇? 배우자 선택에 있어 성내 선택과 성간 선택이 있는데 전자는 동성개체가 서로 싸우는 것이고 후자는 한쪽 성이 다른 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 7번째 단락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신 사람은 무엇? 네, 여기 마지막 2단락을 완료하시고요. 완료하신 다음에는 전체 흐름에 따라서 글 전체를 요약을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녹음까지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녹음을 왜 하십니까? 네,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 남들 앞에 설 수 있고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공부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 표현 능력이 있어요. 즉, 자기를 노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노출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의 앞에 서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 자존감이 되게 낮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녹음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서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믿어요. 스마일 오늘 끝까지 해주세요. 뿅!